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거래 대금이 2월부터 오늘까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코스닥이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코스피까지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두 지수가 비슷한 거래 대금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갈수록 코스피 탄력이 좋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2480선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480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0.7%가량 밀리면서 845포인트 선을 하회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 수급인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9천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방향성 오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4거래일째 애매모호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은 그룹주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그룹주입니다. 하나솔루션에서 인적 분할돼서 상장된 하나갤러리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21%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50% 가까운 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오늘 위아래 꼴이 달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6에서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도 탄력적인 가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에서 3%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룹주입니다. DB그룹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이 오늘도 시원하게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기사가 발표가 됐죠. 최근 기관계에서 강력한 매수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그 기관계가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KCGI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분을 7%가량 보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사실 DB하이텍은 DB가 지분을 12%가깝게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 22%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음은 포스코그룹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포스코그룹주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NH투자증권이 포스코홀딩스부터 인터내셔널까지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좀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을 필두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언급을 했고요. 철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업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강세 포착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0%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4월에는 우리 유가증권 시장이 2,500선 마의 구간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의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 와이프와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슈부터 주요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리그 핫 이슈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주항공 산업 관련 종목들이 오늘 들썩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규모도 급증하면서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523조 원에서 2040년 1365조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우주 개발의 예산을 확대하고 5월 안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누리호와 함께 우주 항공주들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류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우주 항공 산업. 지금 전반적으로 이 우주 항공 산업을 갖기 위해서 각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이 성장할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이 얼만큼 그걸 따라가 줄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연 주도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주식와이프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미 뭐 지금 그 로봇 산업처럼 굉장히 지금 높은 그 성장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주가도 네. 아직까지 이제 우상향 추세 계속 유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바야흐로 에로 배우의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로 배우, 에로 배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AI, 로켓,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우주항공 이 4개 섹터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섹터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윤 정부 쪽에서 우주항공청 지금 설립 이슈까지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이슈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런 관련 호재들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 정책 이슈 그리고 또 투자에 관련된 이슈와 함께 지금 민간 기업들 쪽에서도 계속해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스페이스X라든지 위냅 등 이제 민간 주도의 지금 우주 경제가 또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지금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그런 이제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 기대감이 가장 이제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올해 이제 우주항공 쪽 우주 개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증액하냐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20% 정도를 지금 증액을 했더라고요. 누리호 지금 3차 발사는 이제 이르면 5월 안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일단은 투자금 자체만 보자면은 투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8,742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리호 3차 역시도 지금 발사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추진한다라고 치면은 보통 이제 5월에서 한 6월경쯤 그때 이제 발사 관련된 또 뉴스 기사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상당한 이제 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성체 제조부터 시작해서 발사체라든지 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등 상당한 이 부가가치를 지닌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사실 평가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우주 항공정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우주 항공이기 때문에 우주 쪽과 함께 항공 쪽 지금 산업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도심 항공 교통인 이제 UAM이라든지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이런 이제 기술 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통신 서비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게도 지금 위성의 역할 역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 그 제작 발사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으로도 이런 범위들이 지금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소형통신 위성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5기 정도에서 2029년도 5,687기로 약 28배 정도 성장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이제 위성 그 메이저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와 위냅 등 이제 북미와 유럽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 우주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 쪽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성장이 가파른 이제 국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바라봐야 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우주항공청 얘기할 때 계속해서 우주항공청 이제 설립 관련돼서도 이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4일에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이제 또 6일쯤에는 국회에 그런 이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안에 이제 연내 우주항공청을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야가 지금 의견을 두고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과기정통부 산하라는 점에서 우주항공청이 사실상 독립성을 보장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해서 대체 입법안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이 특별법 국회 제출 이후 이제 5월에 국회 통과가 이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5월 달에 우주항공청 설립 통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 나머지 일정들까지도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좀 계획을 하시고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을 섹터 공략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기간이 늦춰지는 만큼 종목들 움직임들도 세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은 우주항공 섹터들 공략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슈에 따라서 그 시세를 분출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체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후속 뉴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도 한 3가지 정도 꼽아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식와이프님께서 보시는 우주항공주의 대장주라던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높은 상승률 보였던 AP 위성부터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가 자주 봐드리는 이제 우주항공 쪽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시스템과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라는 또 밈이 붙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최소형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2016년도에는 AP 우주항공을 흡수합병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P 우주항공 쪽에서는 2010년도 3월경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그런 그 다목적 실용 위성 관련해서 개발 주간 업체로 선정된 이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궤도 실용급 위성의 체계 설계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그런 과거 이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AP 위성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기술적인 움직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2, 3월 구간 동안에 대량 거래량 계속해서 수급 들어와 주면서 시세는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3월달 구간에서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시다시피 한번 데드크로스 나와서 속임수 구간 만들어주고 여기서 개인 물량들 한번 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전고점을 돌파를 시키면서 올린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구간별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 종목들 이제 공략을 하실 때 애초에 이제 전략을 완전히 단기로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수 전략을 좀 테크니컬하게 세워서 들어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1선 구간 때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AP 위성이 그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대장격이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 월봉상 오늘 지금 3월 31일 월말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월봉상 캔들이 지금 위아래 꼬리를 단 이 캔들로 지금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양봉 나오고 나서 위아래 꼬리 지금 음봉 캔들 나왔거든요. 이런 이제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조금 이제 주가가 방향성이 나오거나 할 때 이런 이제 움직이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캔들에서 만약에 다음 달 주가 움직임이 19,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대로 주가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19,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 양봉 나오고 쉬어가는 눌림목 변동 구간 나왔다가
다시금 시세를 강하게 낼 수 있는 N자형 파동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뭐 4월 달까지도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의 움직임 봤을 때는 이번 달 쉬어가는 움직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 구간만큼은 좀 잘 잡아놓고서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AP 위성이 또 가장 좀 높게 또 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또 바라보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가장 또 긍정적인 이제 종목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사 스페이스X의 소재와 또 발사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계열사 우주 산업에 열심히 프로젝트 같은 것들 참여하고 있고요. 또 도시명 UAM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월봉상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주가를 보실 때 일봉 흐름만 위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일봉보다는 월주봉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추세상으로 상승 추세 지금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요. 이전에 지금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해 주려는 시도가 지금 근래 들어서 2023년도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움직임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음 구간은 제가 봤을 때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구간대까지도 시세를 바짝 내줄 가능성이 높은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이 지금 18,000원 구간인데 지금 앞전 구간대에 기존의 2021년도 고점 구간대를 이제 고려를 해보면 충분히 지금 2만 원대까지도 시세 낼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쌤 같은 이제 관점에서는 AP 위성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세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호주로 좀 꼽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내지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 낙폭 이후에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은 없나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에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봤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좀 강하게 주면서 우상향하는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좀 조정을 한 달 정도는 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저는 관련 움직임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주가 움직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라든지 실적이 이제 호실적을 낼 지금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지금 증권사들마다 관련 리포트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부품 사업의 경우에도 항공기가 최근에 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기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인해서 지금 수주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이 종목은 좀 편안하게 들고 갔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매출 실적이 이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치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지금 증가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컨센서스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도 저는 충분히 매수하기에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은 주세 관점에서는 56,000원대 구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구간은 56,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 10,000원 정도 시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우주항공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고 AP 위성의 움직임은 대장주로서의 이제 움직임으로서 흐름 체크해 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그런 가늠자로 사용을 해보시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전문가님께서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슈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슈를 체크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현 채팅방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정보가 또 전달이 되는지 언급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뉴스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흡수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으십니다. 근데 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문 기사들 볼 때 뭐 광고성 이제 기사라든지 그러니까 정보가 별로 없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일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래도 읽을 거리가 있는 그런 뉴스 기사들은 주쌤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뉴스들 지속적으로 주쌤이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시라고 뉴스픽 장중에 계속 틈틈이 올려드리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또 요즘에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배터리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개념부터 산업 전망까지 또 꼼꼼하게 작성이 된 그런 이제 신문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읽어볼 만한 알짜 뉴스 기사들도 주쌤이 계속해서 톡방에 주쌤이 직접 선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뉴스 보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넘어오세요. 주쌤이 지속적으로 이런 뉴스들 체크하시라고 뭐가 중요한 뉴스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 들어오시거나 내지는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문자 내용에 주와라고 써서 참여 코드 1004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주쌤의 뉴스픽 같이 함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의 옥석 가리기보다 중요한 게 바로 뉴스의 옥석 가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지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이슈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국내 바이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황기에 앞다퉈 발행했던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종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채권자가 원리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는데 돈을 갚은 여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바이오주들의 옥석 가리기 관련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 코로나19 이후에 이렇다 할 기사가 나오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지 않고 있고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와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제약바이오주 안 갑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다시 때가 오진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사실 바이오 사이클 역시도 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타거든요. 근데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네. 팬데믹 때 이 K-바이오 종목들이 다 죄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이쪽으로 엮여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네. 사실 개별적인 이제 그 기업의 호재에만 좀 기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종의 큰 이제 호황기 사이클이 한번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업종이 또 호황기일 때는 각종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약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부분들 R&D에도 지속적인 이제 투자가 들어오지만 지금 근 1년 지금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경기 침체 상황을 겪으면서 금리 지금 인상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투자를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까지 바이오 주가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냥 원금도 포기하고 원금 회수를 포기하고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거라도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완전 K 바이오 기업들이 사면 초과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은 지금 최근에 그 의견 거절 맞은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셀리버리부터 시작해서 GTG 웰리스, 뭐 지나인제아, SD생명고아, 뉴지랩 파마 이런 이제 기업들 지금 의견 거절 받게 됐는데 의견 거절을 이제 그 회계감사 시즌에 받게 되면은 사실 상장 폐지로 가는 그런 이제 길목에 있는 의견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들 내에서도 이의 신청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한 번 이제 의견 거절 맞고 거래 정지가 되면은 그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기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고 또 특히나 지금 제약바이오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에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1, 2년 만에 통과가 되긴 쉽지가 않거든요. 임상, 뭐 후보 물질부터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1상, 2상, 3상 그리고 상용화까지 총 걸리는 기간만 하더라도 한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 소식이 이제 완전히 뭐 그 상용화까지 임박된 그런 이제 기업들 말고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실 자금을 계속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금까지 이제 뺀다 하면은 그냥 기업 완전히 이제 부도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뭐 타개해 나갈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옥석 가리기 필요한 시점이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정부 쪽에서 2016년도 경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살리겠다고 증권 시장에 투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상장을 좀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2018년도에 한번 주가 상승세에 한번 호재 노리기도 했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 번 더 그 주가 시세 엄청 강하게 나온 기업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례 상장 시킨 경우에는 보통 적자 기업들이 특례 상장이 되는데 5년 정도까지는 유예를 시켜줍니다. 5년 정도. 그러니까 4년 정도까지는 4년 정도까지는 적자 기업들 특례 상장한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업이 흑자 전환하지 못한다 하면은 사실 특례 상장한 기업들도 이렇게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회계감사 시즌에 재무적인 부분들 계속 점검하시라고 제가 그 상장 폐지 리스트 기업들도 계속 올려드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내 기업이 지금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인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보시라고 특강도 주쌤이 톡방에다가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미리 보시고 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신 분들이시라면 비중 축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대비를 하셨을 텐데 그거를 대비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셔야 되고 내지는 정말 극단적일 때는 휴지 조각까지 이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뭐 CB라든지 BW,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는 뭐냐면은 그 돈을 빌려서 주식으로 이제 다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전환사채고 BW는 신규 인수권 부사채라고 해서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붙어 있는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채나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이제 케이스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기 때문에 보통 또 이런 형식으로 큰 손들의 자금들 많이 빌려오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시세 차익이 목적인 상태에서 큰 손들이 이렇게 뭐 CB라든지 BW 투자했는데 지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돈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로 때문에 지금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투심이 3월 달은 특히나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이 한바탕 이제 지나가고 소금질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진짜 실제로 반영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만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미 뭐 개별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재작년부터 그 주가 K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올해 실적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실적 방향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위탁 생산하는 CMO, CDMO 기업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좀 투심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바탕 후폭풍 지나가고 나서 다시금 제약바이오 그 전반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호재들 이슈들 뭐가 나올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통상적으로 3월에는 회계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면서 그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을 보고 와, 제약 바이오주의 투심이 정말 굳건하진 않구나. 지금 3월이 진짜 어려운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들도 한번 엄선해서 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대장주들 언급해 주실 예정인가요?
일단은 거래 정지된 기업 중에서 그 네. 주주분들이 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셀리버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코멘터리를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보니까 셀리버리 그 대표가 단상에 올라서 지금 주주총회에서 무릎 꿇고서 주주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여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2018년도경에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증시에 4년에서 한 5년 정도 지금 머무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금 특례 상장한 경우에는 5년 정도까지 유예를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흑자 전환 돼야 되는데 흑자 전환 되지 못하면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려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메자닌 관련해가지고 다시 이제 돈을 갚아라 하고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셀리버리 대표 쪽에서도 뭐 사재 20억 원과 함께 자산 매각 통해서 이 거래 그 지금 중지된 부분들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금액 자체가 사실 너무 커가지고 20억 가지고서 이게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많은 지금 업계 관계자들 자체가 당장에 지금 거래 재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셀리버리에 물려 계신 분들이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불편하지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대신에 과거에 코오롱 티슈진 한번 주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코오롱 티슈진 잠깐 보면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거래 정지가 무려 거의 한 3년 정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셀리버리 케이스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난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거래 정지가 되면 사실상 1년 이상은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흐름만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거래 재개된 이런 이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희망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앵커님이 카나리아 바이오 말씀을 이제 주셔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료와 그 우회 상장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의 내용들을 보면은 배합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사료 전문 회사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최근에 그 난소암 관련해서 임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거래가 한번 잠깐 주춤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업도 또 의견 거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주가가 최근에 한번 극적으로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 보고서 제출하고 나서 주가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서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 만들고 있는 난소암 면역 항암제가 지금 당장 만들어지지 않고 연구개발 중이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형 자산에 대해서 그 가치 선정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회계하면서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엇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 그런 이제 그 차익인 2,820억 원을 손상 처리를 결국에는 하고서 감사 의견을 이제 적정 판정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장은 다행히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난소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글로벌 지금 임상 3상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의 대표 쪽에서 굉장히 지금 뭐 강력하게 이거는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 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이게 주가가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임상 3상 통과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감과 이제 불안감이 좀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그 난소암 면역 항암제가 통과가 돼서 상용화까지 가게 된다면은 그 가치만 하더라도 매출이 미국 시장에서 최대 그 6조 원 정도를 매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주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또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나 아니면은 스팸 뭐 과다 관여 종목 이런 걸로 이제 지정이 됐을 때 뜨는 그런 이제 경고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과열된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감사 보고서를 너무 늦게 내가지고 안도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신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고려했을 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 좀 의문점이 많은 그런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하나의 이슈로서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청당 제약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삼청당 제약은 제가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관련된 이제 공급 계약 같은 것들도 계속 지금 많이 맺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천단제약 현재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1월 달 지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고점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 역시도 지금 높여주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일리아라는 바이오시밀러 안질환 치료제거든요. 그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지금 현재 동등성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카나리아 바이오처럼 지금 비슷한 이슈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신뢰성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 반영이 아주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상용화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9만 5천 원대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것보단 주쌤이 그 봤었던 1, 2월 달 이때 들어가신 분들만 지금 시점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같은 지금 움직임들로 봤을 때 토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든지 삼청당자 이런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주가들 자체가 지금 기업의 개별적인 임상 3상에서 지금 상용화까지 앞두고 있는 기업들만 지금 주가상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금 임상 3상까지 간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실적이 그래도 탄탄한 상태에서 R&D를 하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대체로 좋거든요.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K바이오 섹터는 좀 골라서 보시는 안목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오늘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노란톡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드린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주식 와이프의 리그 출전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종목 선별까지 이어질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말씀을 드렸던 탑 머티리얼 정말 고공행진을 하면서 무려 14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92,000원을 넘겨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펨트론 같은 경우에도 8,000원대 매수를 한 다음에 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무려 86%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수익률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를 드린 종목들인데요. 2월 2일 날 소개를 드렸네요. 캠트로닉스고요. 18,4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37%의 수익률을 고점 기준으로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는 방송 중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수가와 목표 주가를 수정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매수가 목표 주가를 시원하게 뛰어넘으면서 36%의 고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두 자릿대 수익률 30%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방법이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 종목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일단 어제 제가 펨트론 네. 주가 움직임, 오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펨트론 일단 주가 움직임부터 봐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도 주쌤이 바로 이제 전일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재매수나 내지는 재공략을 원하시는 분들, 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어떤 구간대 들어가야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펨트론부터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이제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최근 시점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많이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펨트론이 사실 2차 전지 섹터로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고 반도체 이제 또 관련 소부장 관련주로 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펨트론의 지금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펨트론 이제 바로 전일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죠. 매도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이제 주가가 갔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또 다시 쉬어가는 눌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단기 이제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구간에서 만약에 하방으로 떨어지는 음봉이 나왔다면은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저점을 지금 올리면서 지금 유성형 캔들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이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주가상 오늘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금 힘과 지금 매도하는 힘이 같이 지금 대치 중에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올라가 주려는 힘도 마찬가지로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현재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보유자분들의 지금 또 구간인데 12,000원 구간대 크게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추가 움직임 더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12,000원을 깨서 11,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가가 눌림이 꽤나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1,500원 이탈 시 9,000원대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때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이후에 자리 구간 잡히면은 지지받는 구간 찾아서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가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펜트론을 공략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최근에 2차 전지도 강하고 반도체 섹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펜트론처럼 2차 전지 관련 이슈와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소부장 관련주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중에 주쌤이 톡방에다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부장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재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이슈도 붙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슈도 붙어 있는 이 소재 관련주를 주쌤이 정리한 자료를 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넘어오시면 관련 소부장,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 이슈가 붙어있는 자료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넘어오셔서 시청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QR코드 여기 아래 사각 박스 보이시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은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문자 보내시고 샵 3772에 주와라고서 문자 보내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 코드가 걸려 있어요. 참여 코드가 1004 네. 주와 1004 이렇게 입력하시고 넘어오시면 주쌤이 무료로 이 관련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꼭 오늘만큼은 이 자료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리그 출전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MK전자 함께 봐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추가 리뷰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MK전자 봐드리고요. 오늘은 주쌤이 또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오후에 무료 방송 통해서 추가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출전 종목은 MK전자를 주쌤이 들고 왔는데요. 사실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통해서 몇 번씩 리뷰 도와드린다든지 특징주 분석할 때 도와드렸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챗 GPT 관련해서 이 AI 반도체가 또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무연 솔더 합금이라든지 솔더벌, 솔더 페이스트 이런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를 지금 대만에서 받은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패키징 소재인 본딩 와이어와 솔더벌을 납품을 하는데 여기서 이 본딩 와이어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1위고요. 솔더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도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퀄컴, 반도체 기업들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과도 지금 현재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K전자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주쌤은 이제 과대 납품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기 시작한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MK전자도 보시면 2021년도 이후 과대 낙폭 그려주고 나서 지난 이제 11월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12월 달부터 거래량 들어와 주더니 2월 달에 챗 GPT 이슈 타면서 이렇게 반도체 소재 만드는 이런 이력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데다가 지금 한번 수급 붙어주고 장대 양봉 떠주고 나서 한 달 정도 넘게 주가상 변동성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대인 저항대 16,000원 구간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시세 계단식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봉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추가 시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의문대 구간 돌파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의문대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1차 목표가부터 일단은 설정을 도와드릴까 하는데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기준선 구간대로 일단은 잡아드릴까 하거든요. 최종 목표 구간은 2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1차 목표 구간은 1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주봉상에 제가 지지대 구간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13,500원 단기 지지대 좀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로 해서 13,500원 단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줄은 MK전자이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3,5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식 와이프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훌쩍 지나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쉬웠던 분들, 노란도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방송 중에 지금 바로 문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식 와이프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에는 주식 빅리그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3월 마무리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4월에 만나 뵙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